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혜윤입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 중에서 한 페이지만을 읽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여행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죠. 하지만 우리는 작가들이 남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읽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을 선물받게 됩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세계라는 책에서 적어도 유럽이라는 한 챕터는 완독했을 것 같은 정여울 작가를 만나봅니다.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또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이라는 유럽 여행책이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독자분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부터 들어보고 정여울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행은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힐링이라고 할까요? 여행을 가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안목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꼭 그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때문에 쉼보다는 배움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여행. 오늘 이 대담도 여행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정여울 작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여울 작가님 소개를 하자면요. 책으로 이미 많은 독자분들과 소통해 오셨는데요. 에세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또 잘 잊지 말아요가 있고요. 또 입문서에서는 시네필 다이어리, 마음의 서재, 정여울의 문학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죠. 이 정여울 작가의 키워드, 책, 여행, 그리고 소통이라고 정의하면 맞을까요? 좀 더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문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도 이제 제가 여행기라는 의미에서 여행기도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분류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기행문도 수필에 속하고 수필도 문학에 속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책이 실용서로 분류되는 서점도 가끔 있어서 좀 그거는 약간 섭섭하긴 했는데요. 책, 여행, 그리고 문학 이렇게 하면 더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물론 책 제목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뭐 이미 너무 베스트셀러가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이 TV 광고에서도 이 책 네. 제목이 그대로 이 카피로 쓰이는 바람에 항공사 광고였죠. 네, 기억나네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내가 이젠 두 번째 책 며칠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유럽 탑10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짧게 책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같은 경우에는 목차부터가 일단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 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좀 중심에 놓고 정리를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을 부르는 유럽이라든지 또 한 달쯤 머무르며 살고 싶은 유럽이라든지 또 뭐 유럽 속에 숨겨진 유럽이라든지 이런 게 10개 정도의 테마를 놓고 네. 이제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문학평론가이신 그 정여울 작가 특유의 어떤 그 문학적 감수성 그리고 이 담백한 문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정말 이 여행서의 수작 중에 수작이었다 이렇게 판단도 되고요. 또 여행서로서는 정말 드물게 그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도 상당 기간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책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직 일주일이 안 됐죠? 출간된 지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 지금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오른 지 또 오래됐고 또 이번에 나온 신간이죠. 나만 알고 싶은 유럽 탑10도 나오자마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여행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많은 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좀 얼떨떨한 기분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저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께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신기했었는데 예전의 여행책들을 보면 주로 정보 중심이거나 아니면 이제 감성 중심이거나 이렇게 딱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인문학적인 여행서를 쓰고 싶었거든요. 제가 유럽에 가서 가장 좋았던 점이 그냥 놀기만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그냥 그림만 봐도 저절로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앉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럽 여행은 놀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약간 모범생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하루라도 뭔가 이렇게 정보를 막 머릿속에 구겨 넣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을 하면 그런 병에서 좀 놓여날 수가 있고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책상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하는 그런 공부보다도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뭐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또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그 공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면을 독자들이 다행히도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인문학적인 지식 또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이 참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균형 때문에 만들어진 완성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독자들은 나도 저 작가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작가 같은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자신을 투영해 간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뭐 그런 점들도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작가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판매가 많이 되게 된 어떤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성 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20, 30대 여성 독자들이 사실 모든 책이 그렇긴 한데 거의 우리나라 독서 문화를 사실 지금은 20, 30대 여성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의 뭐 독자 리뷰나 또 가끔 편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지 여행서로서 이제 좋았다기보다는 또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면 우리는 좀 즐기는 것, 뭔가 재밌게 노는 것 이렇게 일시적인 쾌락에 가까운 그런 여행을 많이 떠올렸는데 그런 뭐 휴양지나 뭐 레저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라 좀 나를 돌아보는 여행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여행 그리고 여행 자체가 내 삶에 대한 공부 또 세상을 배우는 또 살아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이렇게 그런 많은 여행을 한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네, 저도 20, 30대 여성을 대표해서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행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 이 책은 사실 출판사에서 주도한 기획이라서 이제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라는 사실 제목이 먼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를 사실 투표를 해서 이미 장소의 순위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쓴 책하고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목차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목차는 제가 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2권에서는 제가 목차를 상당 부분 제가 관여를 했는데 1권에서는 제가 그 장소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일과
예, 영국 이런 곳은 넣을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는데 그런 걸 이제 2권에서 좀 더 풀고 싶었고요. 그리고 1권에서는 그런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떤 추천받은 장소에 대한 것이었겠지만 내용은 그냥 제가 여행한 그 여행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행 장소를 막 선전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행의 장소가 제 삶의 어떤 에너지가 되어준, 그러니까 어떤 뭐 스스로에게 가장 힘들 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사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눠봤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학 같았어요. 그분들의 사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막 최대한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안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예. 그런데 네. 그러면 그 정여울 작가께서는 왜 처음에 유럽이셨나요? 뭐 사실 이제 지구상 다 놓고 보면 네. 더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유럽에서만 10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유럽에 대한 짝사랑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다른 곳에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미국도 가보고 아시아 쪽도 가보긴 했는데 저한테는 유럽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사실 그렇죠. 정말 불편하고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욕 말고는 걸어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제 취향에 맞는 곳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또 아시아 여행 루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아시아도 가고 싶어요. 지금도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서 자꾸 또 올해도 유럽, 내년에도 유럽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또 저와 맞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유럽 여행 갔을 때는 진짜 되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알고 되게 그러니까 밤만 되면 숙소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이 너무 일찍 깨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 여행부터는 그냥 밤에도 다녀봤더니 한국보다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특히 대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 서울이나 이런 그 수도권의 밤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또 뭐 소매치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너무 멋을 많이 내시거든요. 명품을 너무 많이. 그런 것을 좀 자제하시면 좀 소박한 옷차림으로, 예, 좀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예, 편안하게 하시면 그렇게 표적을 삼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게, 예, 화려해 보이면 표적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심하는 것만큼만 조심하시면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서 가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도 혼자 용기를 떠나는 가져서, 여행이 네. 또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용기를 가져서 혼자 네.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쯤에서 책 낭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느 부분 준비하셨죠? 예, 맨 끝에 에필로그 부분, 그러니까 2권의 에필로그 부분을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 마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작가가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작가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작가로 사는 것은 어떤 점이 힘든지 또는 좋은지. 별의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다 던지는 아이들 덕분에 난처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 중에 몸이 불편한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왜 외국에 가세요? 나는 그 아이의 질문에 몹시 당황했다. 어른이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가 마치 외국에 안 가면 선생님처럼 글을 쓸 수 없냐고 묻는 것 같아서 다리가 불편한 나는 외국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외국에 가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냐고 항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 좀 더 깊고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았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소녀 지우야. 외국에 꼭 갈 필요는 없단다.
외국에 가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 나라, 내 동네, 내 가족에게만 묶여있는 삶을 오랫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다른 삶의 길을 국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너는 씩씩하고 담대한 아이니까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것쯤이야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 장소를 누군가 불쑥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일이야. 중요한 것은 유럽 여행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를 내 마음이 머물고 쉬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는 일이야. 네. 낭독 감사드립니다. 이 네. 꼬마 소녀 지우의 질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우는 왜 작가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우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 여행도 힘들다고 느낄 거고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우는 제 초등학교 동창의 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강의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딸이 그러면서 네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제 이야기를 가장 열심히 들어준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행을 가야 꼭 좋은 글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친구도 아마 외국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세상에 눈 뜰 때잖아요. 요새 애들은 더 조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외국에 못 가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는 걸까 이렇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우가 외국에 가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외국에서 좋은 외국에 가야 되겠지만, 예. 근데 외국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 저는 정말 지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을 망설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그러니까 저 한국 여행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좋으니까, 꼭 유럽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혼자 떠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 곳이나 좀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행서인데 지금 읽어주신 두 분은 그러니까 한 소녀와 네, 어떤 대화 또 네. 소통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멋진 건축물이나 또 그곳을 다녀와서 알게 된 그곳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네. 뭐 그곳에서 만난 어떤 인연, 아주 작은 인연, 뭐 작은 도움, 그분의 얼굴이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각인되기도 하는데 네. 혹시 정여울 작가께서는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이렇게 좋은 기억 그 여행 중에 있으셨다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눠본 분이 독일 노부부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기차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프라하로 가는 기차였는데 그 기차에 이제 좀 옛날 기차라서 약간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낭만이 있는 그런 기차였는데 이제 두 분이 아마 연금 생활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시간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까 이제 둘이서 여행을 다니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노년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리고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나중에 하고 싶다. 굉장히 나이가 꽤 드셨었거든요. 70대 후반이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어요. 뭐 저는 유럽이 좋은데 그분은 아시아가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멀리 있어서 좋다고. 서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마 저도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얘기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미숙한 독일어를 구사하니까 너무 귀여워하시면서 예, 네가 독일어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런 장면들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약간만 예, 그 나라 오히려 영어를 어딜 가나 영어가 통하진 않거든요. 유럽은 대도시에서 약간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말을 조금 배워서 뭐 한 대여섯 문장만 해도 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뭐 너무 한국 음식 같은 거 싸가지지 말고 좀 그 나라의 음식을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은 예의고 또 여행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네. 혼자 갈 수 있다는 용기가 네. 마구마구 샘솟는데요. 우리 독자분들도 우리 정여울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독자 질문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책이 있는데 굳이 그 중에서 작가님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른 이유가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유 알고 계시나요? 여행을 하면서 원고를 쓰셨는지 아니면 메모만 해뒀다가 나중에 여행을 갔다 와서 원고를 쓰신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금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저렴하게 가면서 부담 없이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여울 작가님, 만약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다 오신다면 그 나라는 어디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이 독자 질문 중에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책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로서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독자분들의 마음을 진짜 알 수는 없거든요. 예,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나갔다 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여행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제 책은 이런 여행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꿈꿀 수 있는 실마리를 드리는 그런 여행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문학 작품에 인용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관심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글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런 좀 인문학적인 요소가 기존의 다른 여행책들과 좀 다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행히 독자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10년치 여행의 그 이제 산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을 하시면서 원고를 직접 쓰십니까? 다녀오셔서 한꺼번에 그 정리를 뭐 메모만 해놨다가 다시 정리를 하시는 편인지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의 여행은 그러니까 여행을 이걸 갖고 반드시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행기를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쓴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해외 출장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가면 즐겁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아무리 좋은 파리, 베니스 이런 곳에 가도 그게 일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온 것이 아니면 네. 그 책임감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없는데 제 지난 10년 동안 여행이 즐거웠던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깐의 그 여유를 제가 찾아서 예, 순수한 여행 자체를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글로 쓰게 되니까 좀 더 그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겼을 때 그걸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자 질문 중에 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행 네. 떠나는데 이제
그 자금, 여행 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좀 저도 그 질문 많이 네. 받아요. 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제 정 작가님은 네. 책 인쇄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10년 넘게 고생했죠. 저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 같거든요. 그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아, 이게 꼭 돈이 모여야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단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리고 많이 다니다 보면 싸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이트도 찾아볼 수 있고 또 한인민박 같은 데 접속해 보시면 더 책에는 나오지 않는 더 고급 정보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뭐 요즘에 예. 카우치 서핑 이런 것들도 예,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예. 끊임없이 검색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여행에서 가장 힘든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앞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게 앞에 있어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더 건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금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싸게 가시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예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부지런한 나머지 9개월 전에 유럽 여행을 예약하셨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정말 반값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항공 예약이나 숙박 예약이 싼 것부터 순차적으로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싸면서도 괜찮은 표는 가장 빨리 얼리버드가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마음을 잡으시고 만약에 올여름에 준비해서 내년 여름에 가시면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더 부지런하게 알아보시면 경비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준비를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독자 질문인데요. 네. 이 작가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 장소에 꼭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 네, 이 질문도 몇 번 받았거든요. 마지막 여행. 근데 마지막 여행은 그렇게 낯선 곳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이라면, 낯익으면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저는 제주도거든요. 예,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어른들이랑 가고 그냥 가자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이래서 잘 몰랐는데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상투적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뭐 올레길이 개척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후미진 곳에 그런 제주도의 숨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저도 이렇게 정말 안 유명한 곳들을 막 찾아서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마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주도가 더 좋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그래도 그들에겐 이게 없어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사찰들이랑요, 제주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런 막 그 인간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아름다움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만이 가지고 있는 절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여백의 미라든지 성찰의 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 여행에 갈수록 더 국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데 마지막 여행지는 저는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행 계속 다니실 거죠? 네.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 저희 같은 이제 정여울 팬 이제 들은 앞으로 또 그 여행의 과정들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되나 기대도 하게 되고요. 네. 아니면 또 혹시 또 다른 장르의 글을 또 쓰시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향후 활동 예. 계획이라든지 집필 계획 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도 이제 여행책은 계속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일은 이제 인문학 관련된 책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 서적과 인문서를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기도 할 텐데, 이제 나만 알고 싶은 유럽이 이제 2권이 나왔으니까, 다음 책은 좀 인문학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대학에 간다면 좀 나이는 들었지만 되게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못했지만 그때는 너무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4년 내내, 5년 다녔는데 5년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만약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살의 저한테 다시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막 인문학의 좀 본격적인 인문학 책을 우선 다음에는 쓸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으로 또 다른 여행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작가분의 기준으로 제가 삼고 있는 것이요. 지금 쓰신 이 책도 너무 좋은데 네. 그 다음 책이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분들이 있으세요. 참 희한하게도요.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생기는 작가분들도 있고요. 의외로. 그런데 정여울 작가님 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책 더 기다려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여울 작가의 끝나지 않는 여정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 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여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입니다. 7월에는 각 학교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는데요. 방학이 되면 학교는 쉬지만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지어진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은 2013년 3월 19일 개관해 강남구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문화도서, 영문도서 등 약 4만 5천 권의 단행본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또한 IT 대표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어 웹DB, DVD, 오디오북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갖추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3만 명의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15,000종의 전자책을 열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IT 대표 도서관으로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 구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 흐름을 위하여 RFID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태블릿 PC 대여를 하는 등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숨겨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자료 이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이 기사 내용 아무데나 이 마우스를 대시고 왼쪽 마우스를 오래 누르셨을 때 또 이러한 검은창이 뜹니다. 와서 오늘 교육받은 거는 그 도서관에서 잡지 이용하는 방법, 신문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자책 이용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잡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3가지 다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잡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서관 아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검색을 한다던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책으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기술의 IT 정보센터가 완성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의 장이 펼쳐지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강남구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널리즘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어떤 책인지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여 년간 뉴욕타임즈 매거진, 타임, 가디언 등 유수의 언론에 실렸던 조 사코의
단편 만화 기사 11편을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 사코는 만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코믹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언론인입니다. 조 사코의 대표작은 1996년도에 출간한 팔레스타인인데요. 이스라엘 점령지였던 팔레스타인을 직접 취재해 그린 만화책입니다. 이 책은 신문이나 TV 같은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만화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그해 미국 도서출판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저널리즘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묻고 그 물음에 응답하려는 조 사코의 철학과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와 그들을 그러한 조건 속에 밀어넣거나 방치하고 있는 악한 권력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책 저널리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참혹한지를 직접 확인하게 해주는 역작입니다. 이 책에서 조 사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최고의 목표는 돈, 정부, 힘센 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집중하는 대상은 기업과 국가의 후원을 받는 미디어들이 무시하고 묵살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을 충실하게 받아 적고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그 정치인의 말을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다. 언론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널리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들끓고 진실을 보도해줄 언론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조 사코의 저널리즘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물음인 동시에 엄중한 응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이주의 선택은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이라는 큰 배낭을 메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큰 배낭은 잠시 내려두고 오히려 가벼운 짐만 들고 떠날 수 있게 되죠. 삶을 내려두고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머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TV책방 북소리에서 잠시나마 머물다 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진행자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TV책방 북소리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